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신고. 등록관청이 시장구수구청장, 셔셔셔 됐던 거.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셔셔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등록관청, 시장구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거.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셔셔셔.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틀렸죠. 협회는 사법인. 그래서 모니터링 업무, 제재 업무는 할 수가 없다. 사적으로 감시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건 안 된다. 올드보이, X. 올드보이처럼 막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막 군만두만 먹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 2번 틀렸고 3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틀렸죠.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그리고 총회는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창립총회는 설립 과정에서만 나오고 설립된 다음에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뭔가를 의결하면 중요한 거를 의결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를 해라. 언제까지? 지체 없이.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3번도 틀렸고 4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맞죠? 공제사업은 중개 의뢰인에게도 중요한 사업이죠. 보험사업이니까. 그래서 별도 회계로 관리. 4번이 맞고요. 5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틀렸죠. 홈페이지 게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선택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일간신문 협회부를 선택해서 공시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홈페이지 게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5번 지문은 공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택하는 거잖아. 홈페이지 게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선택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어렵다. 5번 틀렸고요. 정답은 4번. 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업무예요. 고유 업무라고 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법에 규정돼서 고유 업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공제 사업. 이 두 가지 고유 업무,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서 협회가 할 수 있고요. 현재 하고 있죠.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거, 공제 사업은 보험 사업. 이 두 가지 고유 업무. 교육 사업도 협회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탁 업무. 시도지사가 시킨 거예요. 교육 사업은 시도지사가 시켜서 하는 수탁 업무. 이런 것들은 협회가 할 수 있는 거고요. 협회가 할 수 없는 업무, 중개업은 할 수 없죠. 협회는 중개업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예요. 협회는 중개업 할 수 없다. 그리고 개공에 대한 제재 업무 할 수 없고요. 모니터링 업무 할 수 없고. 협회는 사법인,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감시하는 건 할 수 없는 거다. 협회가 할 수 없는 거 이 세 가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가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국장이 승인 얻어야 한다. 맞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 승인 얻는 거. 감독은 국장, 기억. 1번 맞고 2번. 공제계약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서 처음 본 지문이니까. 시험장에서 처음 본 지문은 일단 그냥 넘어가셔야 돼. 틀린 거 찾는 거는 답이 손들고 있다. 2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읽어보고 처음 보는 거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맞죠?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니까 중개 의뢰인에게도 중요한 거. 그래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라. 3번 맞고요. 4번.
회계 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처음 보는 거지만 맞는 거예요. 공제사업을 조금 넓게 봐서 보험사업 그리고 관련 부대 업무, 손해배상기금이 보험사업, 복지기금이 관련 부대 업무, 공제사업을 조금 넓게 보겠다. 보험사업 그리고 관련 부대 업무 포함해서 일단 4번 맞는 거고요. 5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되 공제금 지급액의 100분의 10 이상. 틀렸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제금은 협회 입장에서 나가는 돈. 나가는 돈이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라 받은 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지원하야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래서 5번 틀렸고 정답은 5번.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고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꿔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공제사업과 보험사업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공제사업이 조금 더 넓다. 공제사업은 보험사업이랑 관련 부대 업무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게 보겠다. 아까 보험사업이 손해배상기금, 관련 부대 업무가 복지기금. 2번 공제사업자, 협회, 공제계약자, 개공이에요. 공제자를 보험으로 바꿔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공제계약이 보험계약, 공제료, 보험료, 공제금, 보험금. 협회 입장에서 받은 돈이 공제료, 나간 돈이 공제금.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인데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을 비상금으로 재원하야죠. 공제금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공제금은 나가는 돈이니까. 협회 입장에서 받은 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 비상금으로 재워놓을 것.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금 줄 수 있는 능력. 지급여력 비율이 100%다. 그러면 항상 보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99% 그러면 1%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100% 이상.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의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협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한다. 틀렸죠. 답은 1번.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법인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인이에요. 비영리 사단법인.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 감독은 국장. 기억. 그리고 이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설립된 다음에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니까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해라. 2번 맞고요. 3번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시장구수구청장. 셔 맞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는 시장구수구청장, 등록관청에게 신고. 셔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감독은 국장, 지부건 지회건 감독은 국장. 신고는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셔 그리고 설치한 때 신고하는 사후신고라고 그랬어요. 3번도 맞고요. 4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돼서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맞죠?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야 성립하는 거. 그리고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죠. 발삼백. 4번 맞고 5번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는 발기인이 작성해서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창립총회에서 600명 이상, 발삼백 600창 했던 거. 발기인이 3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 이상, 그리고 창립총회 600명 이상이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20명 이상, 120시 했던 거. 그리고 출석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해요.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 반수랑 과반수는 다른 거니까 의결, 결정할 때는 항상 출석 과반수, 참여한 사람 과반수. 5번도 맞는 거고 틀린 거는 1번. 정답은 1번. 운영위원회를 정리해 볼게요.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필수예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협회는 한 식구. 운영위원회를 협회에 두니까 한 식구니까 19명이네. 왜 한 식구라고요? 운영위원회를 협회에 두니까. 운영위원회 협회는 한 식구다. 한 식구니까 19명이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각각 호선하죠? 상호간에 선택하는 거, 호선. 부위원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차이점이었죠. 위원, 협회 회장이 추천해서 국장 승인받아 위촉한다. 누가 위촉하는 거예요?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회가 협회에 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협회에 있으니까 협회 회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위촉을 하는 거고, 위원회가 어디 있나 위치를 생각하자.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있으니까 협회 회장이 위촉,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장이 위촉. 임기는 2년이고 1회 안에서 연임 가능. 그래서 4년까지 가능하고, 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4년, 6년, 8년 계속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1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요. 보궐위원은 땜빵.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공통이죠. 땜빵은 땜빵만 잘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틀렸죠. 국장이에요. 국장이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협회가 아니라 국장.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국장 허가가 아니라 인가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가 맞다고 국장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인가.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이런 거 낚이면 안 되고. 2번 틀렸고,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죠. 그리고 뭐랑 선택이냐면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 일간신문과 협회부 공시가 선택, 둘 중 하나 선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건 필수,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둘 중 하나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무조건 해야 되고, 3번 틀린 거는 2개월 때문에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4번. 운영위원회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틀렸죠. 서기가 아니라 간사가 하는 거예요. 서기가 기록하는 사람인데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 서기가 아니라 간사. 4번 틀렸고, 5번. 협회는 공제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맞죠? 답은 5번.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이고 비상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권자인 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높은 사람 승인 얻는 거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협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국장 승인, 감독은 국장. 기억. 5번 맞고 정답은 5번. 개선명령과 시정명령을 비교를 해볼게요. 개선명령은 협회가 잘못했을 때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예요. 시정명령은 협회의 임원이 잘못했을 때 국장이 협회에게 하는 거고,
국장이 감독권자니까 국장이 하는 거예요. 협회가 잘못하건 임원이 잘못하건 국장이 협회 얘기한다. 다만 협회가 잘못하면 개선명령이고 임원이 잘못하면 시정명령이고 작년에 35회 때 개선명령이 한 문제가 나왔죠. 개선명령은 더 잘해봐. 그게 개선명령이에요. 못하게 하는 건 개선명령이 될 수가 없죠. 개선의 의미가 더 잘해봐 이거잖아. 그래서 변경하라고 하는 거 보유, 좋은 거는 보유, 정리권 보유, 안 좋은 건 처리, 손실은 처리하는 거 주로 변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변경, 보유, 처리. 그런데 공제사업 양도는 못하게 하는 거잖아. 야, 너 하지 말고 딴 데로 넘겨. 못하게 하는 거니까 개선명령이 포함이 안 된다.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죠. 개선명령은 더 잘해봐. 그게 개선명령이니까. 못하게 하는 건 개선명령이 아니다. 공제사업 양도는 개선명령이 포함이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상금은 한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틀렸죠. 한 건당 50만원으로 한다. 500만원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저도 이거 할래. 저도 팍파라치 할래. 5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2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틀렸죠. 협회 보조가 아니라 국고 보조. 시도 보조 그래도 X. 국고 보조. 2번 틀렸고 3번 국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 보상금은 등록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급하는 거다. 국장 X, 시도지사 X, 신고센터 X, 보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보상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장은 보상급 지급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1개월. 시즌 1이니까 1개월. 공인중개사법 시즌 1. 부동산거래 신고등이란 법 시즌 2. 법을 보면서 구분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시즌 1은 1개월 이내. 시즌 2는 2개월 이내. 그리고 국장이 포상금 주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 포상금 주는 거다. 두 군데가 틀렸고.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맞죠? 답은 5번. 2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1건, 2건. 시간차가 있으면 최초 신고자에게. 시간차가 없을 때는 균분. 2건은 시간차가 있는 거다. 1건, 2건. 그럼 누구에게? 최초 신고자에게. 5번이 맞고 정답은 5번. 시간차 유무를 따지는 거 시즌 1, 2의 공통이에요. 1번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고발. 2명 이상 공동 그러면 시간차가 없어요. 둘이 같이 간 거야. 그럴 때는 균분. 원칙이 균분.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원칙은 균분이에요. 2명이면 25만원, 25만원. 2번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 각각이니까 이건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3번 2건 그래도 시간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1건, 2건이니까. 그러면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2명일 때를 주의하자. 2명 이상 공동 그러면 시간차가 없는 거다. 균분. 2명 이상 각각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니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부동산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 시즌 2,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인 거예요. 1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급 지급 대상이 아니다. 틀렸죠.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과 제휴에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
단체 구성해서 담합하는 거, 포상금 주는 거다. 1번 틀렸고, 2번 포상금은 해당 신고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틀렸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안 준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포상금 주는 거고, 심지어 무죄 판결도 포상금 줘요.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에 다 포함돼서 무혐의만 제껴라. 무혐의는 포상금 안 준다.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다. 틀렸죠. 한 건당 50만 원이니까 2인 이상 공동으로 했으면 균분하는 거예요. 2명이면 25만 원씩. 한 건당 50만 원이니까 1인당 50만 원. X. 3번 틀린 거고. 4번 포상급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틀렸죠. 50% 이내, 50만 원이니까 100분의 50,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다. 30% 이내가 아니라 50% 이내. 4번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답은 5번.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시즌 2는 2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5번이 맞고 정답은 5번. 포상금 시즌 1, 공인중개사법 시즌 1이에요.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과 제휴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거 외우셔야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부정한 방법 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거, 조작단과 제휴에 무양 아닌 부양, 조작단과 제휴에 포상금 주는 거.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주는 거고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은 공소제기에 다 포함되니까 포상금 주는 거예요. 무혐의만 제끼라고. 무혐의는 포상금 안 준다. 무죄 판결은 포상금 주는 거고. 순서 시즌 1은 포상급 지급 신청을 먼저 하면 결정 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 줘요. 시즌 1이니까 1개월. 시즌 2는 2개월. 시즌 1은 신청하면 결정 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시즌 2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즌 2니까 2개월. 근데 순서가 바뀐다고요. 시즌 1은 신청하면 결정 나고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얼마 준다고요? 한 건당 50만 원. 건당 50만 원. 1인당 50만 원. X.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보조 X. 50만 원이니까 50% 이내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이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 1번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개공을 신고한 자는 포상급 지급 대상이다. 틀렸죠.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증거 조작단에서 조가 두 가지.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조작하는 걸 포상금 주는 거죠. 증거 조작단에서 조가 두 가지니까 주의하셔야 된다고. 조작단과 제휴해. 조작하는 거 포상금 주는 거지 투기 조장행위는 포상금 주는 거 아니다. 낚이면 안 된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1번 틀렸고 정답은 1번. 2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균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2명이 공동으로 했으면 25만원, 25만원. 원칙이 균분이다. 2번 맞고 3번.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급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것도 맞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한다. 30만원, 20만원 받기로 했대. 그럼 30만원, 20만원? 아니면 50만원, 빵원. 그것도 가능해요. 몰아주기도 가능하다고.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우선하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무등록 중개업자 등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맞죠? 법조문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선고유예, 집행유예 다 포상금 주는데 걔네들은 공소제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공소제기에서 재판 결과 무죄 판결 나오건 유죄 판결 나오건 선고유예 나오건 집행유예 나오건 포상금 주는 거다.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한다. 무혐의만 제기라고요. 무혐의는 포상금 안 준다. 4번 맞고 5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포상금 주는 거고 시즌 2는 2개월 이내 시즌 1은 신청하면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즌 2는 결정 나면 신청 들어가고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맞는 거다. 5번도 맞고 틀린 거 찾는 거 정답은 1번. 금지행위 체계도는 열심히 보셔야 돼요. 33조 1항의 금지행위, 2항의 금지행위 두 가지가 있고 1항의 금지행위는 구금지 9개가 있어서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2항의 금지행위는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유도하는 게 3가지니까 총 5개가 있는 거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구금지는 중개 의뢰인은 적용이 안 돼요. 누구든지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 중개 보조원까지만 적용돼요. 근데 2항 제휴회는 누구든지 적용돼서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제휴회 이 5가지만 그렇다. 그리고 명초 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 초과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개대상물 매매로부로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조가 2가지 투기 조장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어요. 주의하시라고. 투기 조장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명초 판매 증거 조작단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 되고 명초 판매 1년 1천 증거 조작단 3년 3천 제휴회 3년 3천 제휴회는 임등치 이런 건 없고 3년 3천만 명초 판매만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그리고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회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증서 포상금 안 준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투기 조장행위도 포상금 안 준다고요. 투기 조장행위 조작하는 거 다른 거니까 조작하는 거 꾸미는 거 포상금 주는 거다. 투기 조장행위는 포상금 안 주는 거고 조작단과 제휴회 포상금 준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법령 시즌 1이죠.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급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거짓으로 등록,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 무양 아닌 부양. 부정한 방법 등록 포상금 주는 거다.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30만원으로 한다. 틀렸죠. 50만원으로 한다. 정해진 거예요. 건당 50만원. 건당 30만원이 아니라 건당 50만원. 50만원 이내 X, 50만원 이상 X, 한 건당 50만원. 3번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뭐 이런 거 없어요. 포상금 지급이랑 교란 행위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포상급 지급 대상이지만 무양 아닌 부양 포상급 지급 대상이지만 교란 행위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별개라고. 아니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교란행위지만 포상금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포상금 주는 거랑 교란행위는 별개다. 그래서 3번 이런 것도 없으니까 틀린 거고. 4번 등록 취소 처분 받은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급 지급 대상이 된다. 맞는 거죠? 정답은 4번.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없는 거고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 포상금 주는 거죠. 무양 아닌 부양. 무등록 중개업 포상금 주는 거니까 4번이 맞고요.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2건 이상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니까 최초 신고자에게 2명 이상 공동 그러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2건 그러면 1건 2건 시간차가 있는 거다. 그러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은 뒷북 금지. 뒷북을 치면 포상금 안 준다고요.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4번.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을 한 거. 법인이 해산하면 등록이 없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폐업 신고하면 등록이 없는 거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도 등록이 없는 거죠.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 법인 대표자 사망은 이거는 등록이 있는 거 그냥 슬픈 일. 부주 최소한 20만 원은 해야지. 슬픈 일. 등록은 있는 거다. 무등록 중개업 아닌 거고. 사실상 폐업 상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있는 거다. 등록이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아닌 거고. 등록증을 양도했대요. 등록 취소를 아직 받은 게 아니잖아. 등록 취소를 받았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고. 등록 취소를 받으면 받았다고 이렇게 써준다고요. 등록증 양도.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거지 등록 취소를 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이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아닌 거죠. 등록이 없는데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 3년 3천 처벌되고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의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개공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센터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틀렸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신고센터는 포상급 지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낚이면 안 돼요. 신고센터에 신고했으니까 신고센터가 포상금 주겠지. 그렇지 않다고.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신고센터는 포상급 지급 업무는 하지 않는다. 1번 틀렸고 2번 등록관청은 포상금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틀렸죠. 포상금은 뒷북 금지. 2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죠. 1건 2건. 그러면 2건째는 포상금을 안 주잖아요. 뒷북을 친 거니까. 포상금은 뒷북 치면 안 주는 거다. 그래서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 그런 건 아닌 거다. 뒷북 치면 포상금 안 주니까. 2번 틀렸고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 건당 최대 25만원까지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포상금이 한 건당 50만원이에요. 50만원이고 50% 이내 국고 보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 25만원까지 맞는 거네. 계산 문제였네. 50만원에 50%니까 25만원. 계산 문제야. 3번 맞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급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죠. 1개월, 시즌1이니까 1개월,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시즌1 1개월, 시즌2가 2개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시즌2 2개월, 지금은 시즌1이니까 1개월. 4번 틀렸고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틀렸죠. 2건 그러면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 1건, 2건. 그럼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포상금은 뒷북금지. 뒷북을 치면 보상금 안 준다고요. 시간차에서 밀리면 안 주는 거다. 뒷북금지.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그래서 아까 모든 신고 고발자에게 보상금 지급한다. 그것도 틀린 거였잖아요. 뒷북 치면 보상금 안 주니까. 5번 틀린 거고, 옳은 거 찾는 거 정답은 3번이었고요. 공인중개사법 시즌1 부동산거래 신고 등연한 법 시즌2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 건데 시즌2는 주거부거 신고 고발 포상금 준다.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거짓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거짓 신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위반한 거 주거부거. 그리고 주거부거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이고 1,000만원 넘으면 1,000만원이 한도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1,000만원인 거지. 무조건 1,0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은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포상금이고 1,000만원이 한도다. 무조건 1,000만원이다. 그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는 50만원이에요. 토지거래허가는 과태료를 안 받아. 그러니까 부과되는 과태료 20% 포상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는 과태료가 없으니까 50만원. 주거부거 부과되는 과태료 20% 포상금 1,000만원 한도.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국장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거. 수수료 내는 거죠.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는 거다. 시험 볼 때 공짜 아니잖아요. 1번은 수수료 내는 거고 2번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고요. 고용 신고할 때 공짜. 그리고 4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이니까 수수료 내는 거죠. 5번은 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니까 수수료 내는 거고. 교부 그러면은 그건 공짜. 교부는.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거고. 교부랑 재교부도 완전 다른 거예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다. 교부 그러면 수수료 안 내는 거고. 공짜인 거고. 답은 그래서 3번. 수수료 내는 거 6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 뒤에 3가지는 쉬우니까 앞에 3가지를 외우자.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드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그리고 시험을 빼고 나머지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시험만 수수료 내는 방식이 원칙, 예외, 업무위탁 달라요. 시험은 잘 봐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 원칙,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예외, 국장이 시험 시행하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러면 틀려요. 수수료를 내기는 내는데 조례가 아니라고요. 그 방식이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 위탁돼 있으면 조례가 아니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이것도 조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외, 업무 위탁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러면 틀리는 거다. 수수료를 내기는 내지만 수수료 내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수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 물어봤는지 수수료 내는 방식을 물어봤는지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방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1번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 낸다고요.
등록 신청 수수료 낸다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수수료 낸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모두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찾죠. 수수료 내는 방식이 조례인 거. 그러면 1번은 빠져야죠. 1번은 수수료 내지만 국장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국장이 결정 권고하는 수수료. 조례가 아니라. 답은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2번, 3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잘 보셔야 된다. 첫 번째 문제는 수수료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걸 물어본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수수료 내는 방식을 물어본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24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포상금 계산 문제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시즌 1이죠. 한 문장 읽고 하나씩 하는 거고요. 영어 알파벳당 한 건씩이에요. A 50, B 50. 그리고 무혐의만 제껴라. 무죄 판결은 포상금 주는 거다. 무혐의만 제끼는 거. 첫 번째, 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특정 계공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A와 B. 포상금 주는 거죠. 조작당과 제휴해. 제한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포상금 주는 거니까. A 50, B 50. 한 문장 읽고 하나씩.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고 있는 C.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포상금 주는 거죠.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C에 대해서는 25만원, 25만원. 세 번째, 을이 개공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한 D. 무양 아닌 무양. 포상금 주는 거죠. 을이 먼저 했고 갑은 뒷북을 쳤죠. 을이 신고한 다음에 갑이 신고했으니까 갑은 안 주는 거고 을만 D에 대해서 50만원. 포상금은 뒷북 금지. 갑은 뒷북을 친 거다. 시간차에서 밀렸으니까 안 주는 거고. 네 번째,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이 됐대요. 이미 발각이 됐으니까 포상금 안 주는 거지. 이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뒷북이니까. 그리고 포상금 배분에 대해서 약정이 없었으니까 25만원, 25만원. 만약에 약정이 있으면 30만원, 20만원 받기로 했대요. 그럼 30만원, 20만원 바꾸면 되고, 지금처럼 약정이 없으면 균분. 그리고 마지막은 A와 E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공소제기 포상금 주는 거죠. 기소유예, 포상금 주는 거죠. B는 무혐의, 무혐의만 제끼라고. 무혐의는 포상금 안 주는 거다. B만 제껴. 그래서 갑 75만원, 을도 75만원.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는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표시광고 관련 제재가 포상금으로 또 이어지니까 중요하죠. 개공이 표시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한 거, 얘는 명시자를 써주죠.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포상금 안 준다.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한 거,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포상금 안 준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무가 아예 없는 거, 허위매물, 있지만 중개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 과태료, 포상금 안 준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이거는 포상금 주죠. 표시 광고 관련 제재에서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이것만 포상금 주는 거다. 무양 아닌 무양. 명시사항 위반, 부당한 표시 광고, 포상금 안 주는 거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아닌 두 글자 1년 1천, 포상금 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에 빠지다. 송빠. 19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고요. 니은, 등록 신청할 때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고요. 디귿, 낚이면 안 되죠? 자격증을 교부받는 거잖아. 처음 받을 때는 공짜.
재교부가 수수료 내는 거지. 교부, 재교부 다른 거다. 리을 재교부지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에요. 재교부 세 가지. 자격증, 등록증,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다. 지정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리을도 X. 미음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지만 조례는 아니죠.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할 때가 원칙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지금처럼 업무가 위탁돼 있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조례 그러면 틀리다고. 지금 문제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 찾아 그러니까 미음은 X인 거죠. 미음은 수수료를 내지만 조례는 아니다. 위탁받은 자가 아랫사람이 위탁한 자 윗사람 승인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거는 기역, 니은. 답은 1번. 행정수수료 납부하는 거 6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3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시험 보는 거, 등록 신청하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이니까 쉽죠. 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신고확인서 재교부.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교부. 교부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아니죠. 교부는 공짜. 교부인지 재교부인지 잘 보셔야 되고 재교부가 수수료 납부하는 거. 교부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6가지 빼고는 전부 다 공짜예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고용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다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아닌 거고 지정신청도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아닌 거다. 아까 지정서 재교부 신청도 수수료 납부하는 거 아닌 거다. 수수료 납부하는 거 6가지를 외우자. 3가지만 외우면 되니까. 시험 봐서 붙으면 중개업하려고 등록 신청하고 돈 벌면 지점 두는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나머지 3가지는 재교부 신청.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2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는 거죠? 등록관청 시장구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처분을 못하니까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틀리게 나오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행한다. 그러면 X.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해달라고 통보하는 거다. 1번이 맞고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이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예요. 개공 업무정지, 소공 자격정지. 이게 바꿔치기 되면 안 되는 거니까. 2번 틀렸고 3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틀렸죠. 취소 앞에만 청문. 취취. 정지는 청문이 없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앞에만 청문. 정지는 청문이 없다. 3번 틀렸고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이를 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렸죠. 정지면 가만히 5일장 이런 거 없다.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5일장 이런 거 없다. 자격 취소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격 정지는 정지면 가만히. 4번 틀렸고 낚이면 안 돼요.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증 반납은 7일.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정지잖아. 정지면 가만히. 증 반납 이런 거 없다. 자격 취소가 모든 게 다 있고 자격 정지는 가만히. 정지면 가만히.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 답은 1번. 자격정지 처분이 사전 절차. 소공이 강남구에서 일하고 있고 소공 자격증은 경기도지사가 교부했고요.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그러면 그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아니야.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에게 통보하는 거다. 강남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법조문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게 자기 윗사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정지를 못하죠. 자기가 자격증 교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통보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한 방에 이렇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라. 그 시도지사가 자기 윗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다. 서울특별시장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 못하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통보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1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맞는데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에요. 하이한다, 해야 한다. 자격 취소할 수 있다. X. 1번 틀렸고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자격 취소는 절대적이다. 하이한다.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가 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이죠.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응시결격, 등록결격에 중복돼 있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모든 걸 내려놔라. 지금 5년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년. 2번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공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네? 자격정지인데 일을 하거나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하면 자격 취소. 맞죠? 답은 3번. 그냥 이중소속은 자격정지예요. 지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잖아. 정지인데 뭐 하면 취소니까 자격 취소가 맞다. 이중소속 나오면 그냥 이중소속인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 딴 데 취업한 거 자격 취소가 맞다. 3번 맞고 답은 3번.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틀렸죠? 증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4번 틀렸고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 처분 받은 것을 안날부터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틀렸죠. 받은 날부터 7일. 안날이 아니라 안날 그러면 몰랐다 그러고 7년 뒤에 내면 되잖아. 천천히 내지 뭐 그러면. 몰랐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7일. 증 반납은 7일. 받은 날부터 7일. 5번도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 3번. 자격 취소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 처분권자, 무조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무조건이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거고, 자격 취소 처분 무조건이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전 절차 취소하고자, 사전이니까 한 X 하고자, 취소 앞에 청문 자격 취소 사전 절차로 청문이 있고요. 등록 취소, 지정 취소도 취소니까 청문이 있어요. 청문은 실시 하이한다.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해야 한다. 사후 절차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5일장. 장은 5일마다 열립니까? 5일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5일장. 그리고 증반납은 7일. 자격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안 날부터 X. 받은 날부터 7일. 그리고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사유서 규정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건 자격 취소예요. 청문도 있죠. 5일장도 있죠. 증반납도 있고 사유서도 있고. 자격 정지는 정지면 가만히 있으면 돼. 청문도 없고 5일장, 증반납, 사유서 아무것도 없다. 정지면 가만히. 자격 취소는 모든 게 다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0회 때 문제를 수정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이걸로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 형법 위반이고 공인중개사 직무 관련성 인정되면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 자격 취소가 된다. 벌금은 아니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가 나쁜 놈이니까 그건 자격 취소인데 벌금은 아니고. 1번 맞고요. 2번 소공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정지인데 뭐 하면 바로 취소. 자격정지인데 이중소속을 해도 자격 취소. 자격정지인데 중개업무를 한 거 자격 취소고.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자격정지인데 일을 한 거. 자격정지인데 딴 데 취업한 거. 자격 취소. 2번 맞고. 3번 소공이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기재한 거. 이중계약서죠.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 자격 취소를 정확히 외우시는 거예요.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조폭이 사문서 위조해서 행사하면 사기 횡령 배임이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아니면 정지. 이중계약서는 자격 정지. 자격 취소가 아니라. 3번 틀렸고. 4번 개공이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후 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원의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이런 게 가능한가요? 업무정지를 받았고 그리고 또 300만원 벌금형 선고도 받았고 가능하죠. 업무정지 이런 건 행정처분이고 300만원 벌금형 선고는 행정형벌이니까 행정처분, 행정형벌, 병과 가능하다. 업무정지 받았고 그 기간 중에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가능하다. 그럼 이게 결격사유죠.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맞죠. 업무정지 받았어도 이 사람은 개공이잖아요. 등록은 있는 거잖아. 그 등록 취소 하이한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니까. 4번 맞는 거고. 5번 중개인을 한 소공이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맞죠?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조는 자격정지가 아니고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인지 작성 교부 보존인지 나눠보는 거.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가 아닌 거고 개공은 고민할 필요 없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개공은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나눠보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3번이었어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추측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징역과 벌금은 지문상에 나왔을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겠지 그러면 안 된다고. 추측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개공이 금지행위, 구금지를 하면 구금지 자체는 임등치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또 임등치니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업무정지 가능하다고요? 구금지 자체는 임등치다. 그런데 개공이 구금지를 한 경우에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건 안 되죠. 임등치라니까 절등치가 아니라. 그런데 보세요. 개공이
구금질을 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았대요. 가능하잖아. 1년 1천, 3년 3천, 행정형벌, 병과되니까. 지금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라고 써있네? 그러면 고려를 해야죠. 결격 쌓이니까 절등취, 등록 취소, 하이한다. 아까는 1번은 구금지 그 자체는 임등치라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3번은 구금지를 해서 300만원 벌금형 선고라고 써있잖아. 써있지도 않은데 300만원 벌금형 선고를 받겠지 하면서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3번처럼 써있으면 고려를 해서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 쌓이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해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소공은 해당 중개행위를 했고, 기억,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거, 개공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니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은 의무가 있어요. 해당 중개행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그래서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디귿, 확인설명서도 똑같죠? 서니까 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 해당 중개행위 했으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고. 리을, 확인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은 의무가 없어서 교부 보존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아니다. 이건 업무정지만 되고 자격정지는 아니다. 미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소공은 자격정지고. 소공도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건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그러면 자격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인데 개공이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업무정지도 되고 자격정지도 되는 건 3개. 서명 및 날인과 작성 교부 보존이 다른 거죠? 누구 때문에 이걸 나누는 건데? 소공 때문에. 개공은 나눌 필요가 없어요. 개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을 구분을 하는 거고, 소공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격정지예요. 그런데 소공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을 하지 않은 건 자격정지가 아니다. 소공 때문에 서명 및 날인, 작성, 교부, 보존 나눠야 된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가 내용이 똑같잖아요. 소공,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작성, 교부, 보존은 자격정지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사가 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맞죠?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시사가 하는 거고요. 업무정지,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 1번 맞고. 2번 자격정지 처분 대상은 소공이나 업무정지 처분 대상은 개공이다. 맞죠?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고. 소공인데 업무정지, 그럼 X. 개공인데 자격정지, 그건 X. 소공, 자격정지, 개공, 업무정지. 딱 정해진 거다. 2번도 맞고. 3번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정지인데 하면 바로 그냥 취소잖아요. 자격정지인데 중개 업무하면 자격취소, 업무정지인데 중개 업무하면 절등치, 정지인데 일하면 바로 그냥 취소. 그래서 자격정지 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다. 3번도 맞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 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는 건데 소멸시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정지는 소멸시효가 있고 자격정지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된다.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건 답이 손들고 있으니까. 5번 보세요. 이중 소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예요? 아니죠. 양다리 걸친 거 개공에겐 절등치지. 그러니까 절등치만 외우고 있으면 답이 그냥 손들고 있잖아요. 답이 5번. 4번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4번 지문은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답은 일단 5번이었고, 업무정지 처분이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폐업했다 이런 말이 보이면 안 돼. 폐업이랑 상관이 없으면 소멸시효.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고를 쳤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소멸시효가 없다. 3년 지나서 걸려도 한단 말이에요. 아까 자격정지, 소멸시효 그런 거 없다. 3년 지나서 걸려도 하는 거다. 소멸시효는 업무정지만, 업무정지 사고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 폐업 이런 말이 보이면 안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송쌤이 빠지다. 송빠. 19회 때 문제를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공인중개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상 계공이 있다. 맞죠? 등록증에는 부칙상 계공도 있어요. 부칙상 계공도 등록은 돼 있으니까 등록증이 있다. 그래서 등록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고, 그런데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만 있어요. 부칙상 계공은 새롭게 등록 신청이 안 되니까 등록 신청서에는 없다. 등록 신청서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두 가지만, 등록증에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고, 지금 등록증을 물어봤으니까 맞는 거죠.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등록증인지 등록 신청서인지. 1번은 맞고, 2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맞죠?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은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된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자격정지 처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공 임원될 수 있다. 맞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자격정지도 최장 길면 6개월,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벗어난 거다. 결격사유가 아닌 거죠. 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임원될 수 있다.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이고 6개월 지났으니까 결격사유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니까 임원될 수 있다. 3번도 맞고요. 4번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틀렸죠. 업무정지는 소멸시효 기간 3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3년. 4번 지문은 폐업했다 이런 말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폐업과 무관하다고. 그러면 소멸시효고 소멸시효 기간은 3년. 폐업이란 말이 보이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그때는 업무정지는 폐업기간 1년 초과되면 업무정지 할 수 없다. 업무정지는 폐업 보이면 1년 하는 거. 이거는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얘는 폐업이란 말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지금 4번 지문은 폐업이란 말이 안 보이니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년이 아니라 3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4번 틀렸고 답은 4번. 5번 자격 취소 처분받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맞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5번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4번.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리해 볼게요. 무등록 중개업자 3년 3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공동정범,
공범 같은 말, 공범으로 처벌 안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만 3년 3천 처벌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인 거 알면서 중개 의뢰한 거래 당사자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에서 체결된 거래계약은 유효, 적법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거래계약 유효.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 보수지급 약정, 중개보수지급 약정이죠. 무효. 그래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3천 제재를 받을 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다. 중개보수지급 약정이 무효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 의뢰하면 개꿀. 알면서 의뢰했어도 공범으로 처벌 안 되고요. 거래계약은 유효. 그리고 중개보수 안 줘도 되고.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50만원. 개꿀 앤 게이드.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23회 때 문제고요. 소공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틀렸죠. 답은 1번.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X, 등록관청 X, 그리고 사무소 소지지 시도지사 그것도 X.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그래서 1번 틀렸고 답은 1번. 2번 둘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은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돼요. 맞는 거고요. 이따가 정리를 해볼게요. 3번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한 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같은 말이고 이중계약서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6개월을 받게 되죠. 3번도 맞고요. 4번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인이 사용한 경우 3개월이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인장 위반은 자격정지고 자격정지 3개월을 받게 돼요. 6개월짜리를 외우면 되고 6개월짜리가 아니면 다 3개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해볼게요.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에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정지도 똑같아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최장 길어봤자 6개월이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5번도 맞는 거고 틀린 거 찾는 거 답은 1번.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작년에 업무정지 기간 나왔고 작년 재작년에 자격정지 기간 나왔고요. 올해는 자격정지 기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6개월.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구금지가 다 6개월이다.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다른 거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우리는 6개월짜리 세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중금지 6글자니까 6개월. 오늘은 여기까지. 쏭쌤에 빠지다. 쏭빠. 18회 때 문제고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맞죠? 답은 1번. 이 법 위반 징역, 부양지역, 자격 취소.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게 시험 볼 수 없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래서 맞는 거죠. 3년간 응시결격 사유되니까. 답은 1번.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원 벌금형 선고받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결격세 당한다. 등록 취소 문제고 등록 취소는 이유를 봐야죠. 이유가 이 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안도한다.
사기 결 그러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안도한다. 지금 2번 지문은 등록 취소받은 날에 3년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안도한다고. 이유가 결격 사유니까. 그러면 결격 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벌금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된다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는 게 아니라 벌금 선고일에 3년을 더한다고. 시점이 틀렸어. 2번 틀렸고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3번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틀렸죠. 등록 취소 문제고 이유가 등록 결격사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라고. 사기 결격사유. 그러면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 취소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사기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 거다. 2번, 3번이 같은 거예요. 2번, 3번 둘 다 결격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에다가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틀렸죠. 등록 취소는 소멸시효가 없다.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업무정지는 사고치고 3년 경과하면 할 수가 없는 거. 등록 취소는 그런 소멸시효가 없으니까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다. 그리고 4번 지문에서 폐업했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관련이 없다고. 만약에 폐업 이런 말이 보이면 그때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근데 4번 지문은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이니까 소멸시효. 등록 취소는 소멸시효가 없다. 3년 경과에도 걸리면 하는 거다. 4번 틀렸고 5번 폐업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효과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틀렸죠. 이게 제일 쉽다.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받은 거, 과태료 처분 받은 게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가 된다. 폐업일이 아니라.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1번. 와, 이 문제 어렵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 결격사유죠. 결격사유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면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 사기 결격사유니까 등록 취소만 하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 무조건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고.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결격사유가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 선고니까 벌금형 선고에다가 3년을 더해서 벌금형 선고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거다.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벌금형 선고에다가 3년을 더해서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 지나면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다. 사기결이면 등록 취소하고 3년을 더하지 않는다. 무조건 3년 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어디다 3년 더하지 않는다? 등록 취소일에 3년 더하지 않는다. 벌금형 선고일에는 3년 더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쏭씀이 빠지다. 쏭빠.